네,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 외모를 보면 그 교수 안 같죠? 네, 근데 전임 교수예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청중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에서 오셨어요. 부안에서 오신 우리 이현민 선생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라오시죠. 이쪽에 앉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인사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부안에서 왔습니다. 부안 시민발전소 이현민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장수에서 오신 분 계시는데, 우리 이상근 교관님, 네, 큰 박수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 하나 챙겨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장수 전라북도에서도 오지라고 하는데서 한 달에 몇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말살의 미래가 달려있다가 생각해서 오늘 한 말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뭐 장수를 오지라고 하면은 장수분들이 별로 유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얼마나 교통이 좋아졌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의 주인공, 부 콘서트 주인공 조배숙 전 의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네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4명 함께 앉았는데 잘 어울리나요? 네, 잘 어울리는 만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앉아 계시는지?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뭐 인사하시느라 그리고 뭐 이것저것 좀 챙기시느라 뭐 머릿속이 지금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이런 데는 사회자가 왕이니까 또 사회자 명령에 따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볼륨을 조금 높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어찌됐건 오늘 조배숙 의원님이 그동안에 기간은 어느 정도 14개씩을 도시면서 기간은 어느 정도 일정을 소화하셨죠?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3개월 정도. 네. 자, 정말 더없이 바쁜 와중에서 콘서트에 함께 앉아 계시고 또 그리고 정성을 모아주신 앉아 계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도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아까 인사하셨지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부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난 걸로 알고 좀 빠져나가시는데 다시 좀 여기 좀 앉아주시죠. 네, 앉아주시고 사실은 오늘 이 출판 기념회에서 의미 있는 행사는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그 중에서도 특히 좀 의미 있는 분들을 저희가 좀 모셔서 무대에 모셨습니다. 근데 저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오신 분이 또 계시죠. 네. 그래서 좀 엑기스만 좀 말씀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제가 부안 시민발전소 가서 큰 감명을 받았고요. 또 이 장수에 가서는 이 말 산업이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건가? 저 굉장히 좀 새로운 것을 좀 알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생각장터입니다. 생각장터와 행복장터 이제 두 챕터로 나누게 되는데, 먼저 우리 조배숙 의원님이 이제 어릴 적에 우리 아버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아버님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래요? 네, 아버님은 페미니스트셨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앞으로 희망이 뭐냐 하면은 그냥 현모 양처였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벌써 1962년도, 3년도 때 저한테 판사가 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대단하시죠. 그 당시 여성 시험 합격자는 딱 2명 있었습니다. 그 돌아가신 이태영 여사, 그분하고 황윤성 판사님.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왜 이 어려운 걸 나한테 하라고 하시나 그랬는데 역시 아버님은 세상을 볼 줄 아는 아픔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버님께서 그 평상시에 우리 조 의원님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다면서요. 우물에 관련된 얘기. 네. 네,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우물을 파면 고개가 모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저는 뭔가를 항상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 어릴 때 꿈은 어떤 거였나요? 우리 조 의원님은?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사실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아, 작가. 문학 소녀였군요. 근데 이제 아버님의 영향으로 비로소 효도도 하고 또 꿈도 이루고 그러셨네요. 네, 지금은 제가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는 없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법 공부라는 게 이제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그 과정 그리고 또 법조인의 길을 걸으면서 그런 어떤 그 느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거든요. 법은 딱딱한 것, 어려운 것. 그렇지만은 여성들도 법에 위반되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피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또 하면은 되거든요. 지금 법대에 가보세요. 법대 여성들이 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자, 그리고 로스쿨 가면은 전부 여성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을 못했죠. 그만큼 이제 이 법이 이제 여성하고는 멀다는 것은 이제는 이제 과거의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법을 공부하는 게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좀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도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 없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어려운 관문을 거쳐서 법조인의 길을 잘 걸으셨기 때문에 정직한 그런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 전라북도를 바꾸시겠다고 또 변화를 시키시겠다는 그런 당찬 포부로 또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이제 패널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부안에서 오신 우리 소장님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농사꾼이고요. 예. 농사를 지으셔요? 네, 교수님 같은 포스인데. 네. 근데 일반 농사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너지라는 것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힘이요, 동력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 에너지는 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먹는 것도 독이 되는 게 있잖아요. 청국수 같은 거. 에너지도 석유나 원자력과 같은 위험천만하고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러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자연이 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에너지 농사를 함께 짓고 있는 에너지 농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럴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 농사꾼 이현민 선생님. 이런 부분은 이제 언제부터 농사를 지으셨나요? 에너지 농사를? 벌써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요. 네. 2003년도 기억하시겠지만 부안 장폐장 사태가 있었죠. 네. 부안 주민들이 2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었고요. 그때만 해도 참 많은 언론에서 비난을 많이 했었습니다. 인비라고 하는 것도 했고, 저희들이 그때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2011년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터졌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에너지가 특히 원자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가 드러났고요. 그런 2003년도 부안 방사능 사태 이후에 우리가 그러면 에너지의 문제를 에너지 안 써서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다른 나라의 사례 그리고 당시의 정부만 해도 굉장히 좋은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 정책들을 또한 한편에서는 같이 피고 있었고요. 그러한 에너지의 대안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부안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부안 시민발전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성당, 원불교 교단, 학교, 마을 단위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올리고 에너지 자립화를 추진하는 이러한 일들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그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그 배워가서 하는 것이 서울 시민에너지발전소입니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의 제도를 부안 지역 주민들이 부안 강태장 사태 이후에 아픈 각성으로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조회수 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부안을 방문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이 대표님을 만났을 텐데 그 만나고 나서의 느낌 그리고 또 지금의 심정 에너지에 관련된 기전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거기 방문하고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부안하면은 굉장히 큰 상처받은 그런 지역인데 갈등도 심했고 그런데 그걸 우리 그냥 일반 시민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자발적으로 돈도 모으고 해서 그런 새로운 에너지 운동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발전소에 가니까 자전거로 동력을 일으키는 그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각 학교마다 설치하고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그걸 이용하고 또 그런 걸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거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는 그런 걸 보고서 그리고 그거를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돈도 대주는 것도 아닌데 시민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저는 아름답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안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네. 조 의원님 언제 오셨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부안 등용마을서 만나는 그게 12월 31일 날 오셨어요. 아이고. 네, 연말을 좀 조용히 지내고 싶었는데 조 의원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만큼 애민이 절절하신 거죠. 저는 진정성이 좀 느껴졌고요. 12월 31일 아침에 이렇게 저희 부안 등용마을에 오셔서 그날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죠? 굉장히 쌀쌀한데 한 바퀴 좀 돌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주요하게 에너지, 특히 지방 단위 각 지자체별로 어떠한 에너지 정책들을 수립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97%의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고요. 그러면서도 석유 수입은 세계 4위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항상 자원이 부족하다는데 언제까지 석유 수입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저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를 보면서 위험천만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세워나갈 수 있겠어요? 지금 정부가 저는 굉장히 에너지 정책들을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을 바꿔내는 것은 물론 대통령으로 바꿀 수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바로 자치단체장이 되시고 난 다음에 자치단체장을 통해서 지방정책, 지방정부의 에너지 정책들이 저는 바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나 좀 드릴게요. 네. 계속 손님들이 오시니까 집중을 에너지 정책의 큰 문제는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책에 보니까 완전 더감마을 다니셨지 않습니까? 정부가 더감마을도 65억 정도가 지원했는데요. 50억 이상의 이 땀집도를 내려보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마을 단위에서 하는 정부 주도형의 에너지 자립마을 정책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등용마을처럼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 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비단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식량이나 등등의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에는 주민들과 시민들의 이 자발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전라북도 도정을 꿈꾸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정부 주도와 이 민간 주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혹시 계획들이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민간 주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꼭지를 따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발전 차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민간인이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생산 원가가 비쌉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전한테 팔 때 한전은 생산 원가가 싸거든요. 한전은 안 살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팔 때 그 차액을 지원해주면 이 민간에서 에너지 생산하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태양광 산업이 엄청 발전했는데 얼마 전에 그게 끊기면서 태양광 산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다시 그 부분을 인식하고 새롭게 이거를 다시 부활시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것을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 주도는 그것이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민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광역 단체 자체에서 그런 것을 도울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어찌됐건 우리 부안에서 오신 에너지 본인이 이제 농사꾼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을 12월 31일 날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셨다고 하니 참 더 의미가 있고 그 추운 겨울날 우리 조배수 의원님이 부안까지 가셔서 에너지에 관련돼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 다시 한번 약간 어떤 정리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박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부안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특히 에너지 농사를 짓고 계시는 이형민 소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진짜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네. 장수에서 말 타고 오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장수의 우리 직접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앉아서 편하게 해주시죠. 이상근 소장인데. 네, 저는 거의 한 15일 있으면 저도 외계인 인생 30년 동안 말밥만 먹다 온 이상근입니다. 현재 말 생산도 하고 또 사용, 또 경지마 훈련, 또 이제 일반 승용마를 가지고 일반을 교육하는 데 교관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혜수 부모님께서 이 장수 승마장을 방문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에 직접 오셔서 승마의 실태가 이렇고 또 이 차세대 내정문화의 메카로 떠오르는 것이 승마입니다. 현재 골프들 다 치시면 골프 다음에가 승마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승마를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게 말 문화에 대해서는 많이 소외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수에 오셔서 말 산업에 대해서 말 산업의 향방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고 특히 이 전라북도에서는 다른 도 내지 시군에 비해서도 형식상으로만 앞서가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신 분이 좀 있어서 또 그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향후에는 진짜 우리나라 이 말산업이 발전하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에서 이 말 문화를 안 거쳐간 나라가 없습니다. 말이 입으로 세계를 바꿨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징기스칸이라는 사람도 말 하나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고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전라북도에는 다른 이 도에 비해서 가야부사의 흔적지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번성했던 이 도가 지금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현재 뭐 도지사분도 말 문화를 많이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분이 이 도를 이끈다면 진짜 우리나라에 그 어떤 분이 아니면 옆에 계시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요. 네, 그래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관님께서 그때 이제 언제 만나뵀었죠? 우리 조 의원님을? 작년에 12월 말 얼추 됐어요. 근데 그때 또 엄청 추운 날인데 그때 오셔서 직접 말도 잘 타시네요. 뭐 승마 체험을 또 외부에서 오실 때문에 25,000원 내고도 직접 말을 타셨는데 참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책을 세워서 제대로 이끈다면 더 잘 사는 우리 전라북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을 좀 힘들어고 했더니 말산업에 대해서 고부가 가치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예,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어느 정도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도 몰랐는데요. 말산업이 엄청 큰 산업이더라고요. 큰 산업이고 요즘 이제 재활훈련 할 때 이제 아이들 무슨 정신치료 이런 거 할 때 스마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말 한마디가 기업을 먹여 살린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경마하면 부정적인 그런 인상이 많은데요. 이제 영국이나 호주나 그런 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돼 있고 아주 이 말이 상당히 건전한 사업이고 그리고 영국 여왕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의 가장 큰 기쁨은 영국 여왕으로서가 아니라 앱섬 더미의 마주로서 자기 말이 경마에서 1등하는 게 큰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말 산업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고요. 그리고 또 이 말이 의외로 굉장히 청결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당히 근데 제가 우리 이상근 교관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너무 재밌게 잘하시는데 오늘 너무 좀 수줍어하시네요. 그걸 위해서 우리 저기 이상근 교관님이 그 말과 이제 30년 인생이라고 했는데 보통 말을 사랑하거나 또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자기가 기르는 가축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가축의 이름 가축의 그 소리를 낼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죠? 네, 말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또 어려운데. 네네네. 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을 좀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청중 쪽으로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네네네 우리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교통의장을 역임한 김정림이라고 합니다. 네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님 보니까 그동안 기억은 정말 감히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탁월한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준비된 보이사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여성 도지사에 지금 출마하셨잖아요. 여성 도지사? 전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에서 후보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아무래도 도지사 하면은 행정적이니까요. 그러니까 살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또 꼼꼼하고 규모 있게 또 살림을 또 잘하고 그리고요. 제가 올 때는 요즘은 여성들이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잘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더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아주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더 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근데 저희들이 지난 대선 때 여성이 이제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처음이니까 이렇다 이런 부분은 이제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꼼꼼하고 섬세하고 조직 관리를 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또
간단하게. 예, 지금 또 손님들이 오셨네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옆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셨던 지금은 민주당의 전북 도당위원장님이신 우리 이춘석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네, 박수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익산시의회 김대호 의장님도 같이 오셨네요. 네,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법조인인데요. 익산시장 지금 우리 안철수 시장 쪽으로 후보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오셨는데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우리 양승일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꾸면 변한다. 조배수의 전북생각 함께하고 계시는데 한 분만 더 청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시대시나요? 저는 전라도에 살면서 행복을 느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여기서 살 건데요. 제가 훗날 전라도 내에서 살았던 것을 타고난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후보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 저희 농민들이 행복을 느끼고 살 수 있게 하려면 가장 먼저 고려하고 계신 게 무엇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좋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인구가 자꾸 주는 이유가 저희가 자존심을 지키면서 또 인생의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우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도가에 보면 300만 도민이라고 했습니다. 300만 도민이라 나서라 했는데 지금은 얼마냐면 185만. 그리고 지금 조금 이제 자꾸 내려가는 것이 줄어서 지금 다시 또 이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인구가 많아야만 정치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몫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아야 되고 인구가 많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복지 문제가 있죠. 특히 교육 문제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또 우리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고 이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정말 앞으로 자기 인생을 잘 설계하고 또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현민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조배숙 전 의원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어야 되지만 저는 에너지와 신경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것은 정말 주민들이 좀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의 밑그림을 직접 그렸으면 좋겠고요. 자꾸 이렇게 주민들이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하시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래서 현장으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정책들이 많이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큼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따로 있겠죠. 많이 들으시면서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셨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부안에서 오신 이현민 선생님의 말씀드렸고요. 이제 작년 12월 31일 날 추울 때 가셨잖아요. 조원님께서 아마 올해 12월 31일 날도 꼭 부안을 방문하실 것 같아요. 네, 기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예. 그러기를 희망하면서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수에서 말 인생 지금 30년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의 부탁. 네. 올해 청마회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청마회는 사실 실존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이 청마회라는 것은 이
정열과 희망을 뜻하고 또 약속을 뜻한다고 해요. 이제 올해 청마에는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어디 가나 문화가 발달해야 또 나라가 번성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전라북도는 기반은 돼 있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 내에 고등학교, 말고등학교도 2개 있고, 말대학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커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진짜 기계를 펼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되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부안에서 오신 분 그리고 장수에서 오신 분 두 분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두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나누시고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자리하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죠. 네, 김선희 전주대학교 교수님이 그동안에 우리 조배수 후배님, 조배수 의원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잠깐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네, 올라오시죠. 네, 자리하시고요. 교수님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실래요? 네, 소개. 네, 저는 조배수 후보님의 고등학교 8년 선배되고요. 또 서울대학교도 후배가 됩니다. 조 의원님은 법대를 나오시고 또 그 앞에 미대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다닐 때도 법대 여학생이 2명 있었는데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이 있어가지고 3사람이 아주 친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이영애 판사, 또 지금 의원이고 또 한 명은 숙명여대 교수를 하는 헌법학자 이영란입니다. 아주 법대한 인연이 너무 깊었고 지금 같이 한 남편도 법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주 법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비 후보님을 어떻게 평생을 지금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비치셨는지. 아우, 휴고 의원님. 네. 경기여고를 이제 중학교를 양성여중을 나오고 이제 고등학교 오셨다고 하면은 보통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상당히 기가 죽고 하는데 이 조 의원님은 아주 대참분으로 어려서부터 속이 단단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야 할 일도 확실하게 잘 알고 있었고 가정교육도 중요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기 때문에 전혀 기죽지 않고 서울대학에 법대도 당당히 들어가고 좋은 성적으로 나와서 그냥 그 3년을 두루 거치고 또 국회의원이 한 번 되기도 어려운데 3선이나 하셨고 정말 전에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이 포르비 오면서 하는 말씀이 지금 현재는 정보를 잡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 근데 거기서 권력이라는 거는 이제 나라가 잘 살고 또 민족이 잘 살고 그런 권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정보라고 하면 정치라든가 또 우리나라 전체 두 입법, 사법, 행정적인 일을 두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조 의원님 정말 기대됩니다. 제가 여기 앉으기만 해도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제가 기억에 남는 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이제 한 8년 선배가 되는데 한 30여 년 전에 조 의원님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얘기 하나 하고 또 판사 시절 얘기 하나 해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날도 춥고 오늘보다 더 추웠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가만히 있어도 아주 엄청 짜증이 나는 그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았죠. 서울은 아주 그 당시에 그 출퇴근 때 버스가 아주 콩나물 버스였어요. 그런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버스에 올라타셨는데
먼저 타시고 돈을 내려고 이제 뒤적뒤적하니 돈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짐을 발급해 놓고 이제 아무 찾아도 없으니까 당황하는 눈치가 역력한데 이제 기사분이 빨리 가야 되니까 출발을 하면서 이제 빨리 이렇게 체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사 양반 미안 이 노인네가 돈을 안 가져왔나 봐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돈이 없으면 타기다 말지 하고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그리고 뭐 화를 벌컥 내고 차를 멈추니까 막 사악이 그렇고 웅성웅성대고 또 할머니는 참 끝까지였는지 이제 고개를 못 드시고 계속 미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기사님도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버스를 턱 세우고는 할머니 보고 막 내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맨 뒤에 앉았던 여학생, 작은 여학생이 나와가지고 많은 목소리를 푸내면서 아저씨 이 돈으로 이 할머니 요금을 내주고 또 이 할머니 같은 돈 없이 같이 어르신들이 있으면은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도 이게 뭔가 일이 일어나면은 자기 일에 바쁘고 요새 학생들은 전부 다 스마트폰 하느라고 머리를 거기 대고 있고 옆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책도 읽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여학생이죠. 그러니까 의문심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큰일을 하게 됐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럴 때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겠죠. 네. 어렵지. 이 얘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떻게 그 할머니가 말씀하셨나? 이제 다 부르고 있어요. 네. 교수님 보셨다고? 네. 그 버스에 계셨다고? 네, 저는 그때 유학 가기 전에 교표를 잡고 있었던 버스를 이제 타게 된 거죠. 네. 근데 그때 그 여학생은 정말 칭찬마다 마땅하죠. 네. 나도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수님 시간 관계상 사실 이제 우리 의원님의 이제 그런 일화는 책에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우리 전주대학교 김선희 교수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출판기념회 특성이 손님들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오셨다가 다시 하니까 제가 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육사지방선거에서 또 교육감 선거도 같이 하죠. 근데 또 여성 또 교육감 후보님이 나오셨습니다. 또 이미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저하고는 따져보니까 먼 사돈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서울에서 같은 로고스에서 일하고 전직 판사셨습니다.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 와주셨네요. 그리고 또 전라북도 음식 그 협회 도시구 회장이신 우리 정철교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박동수 전주대 부총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귀한 댓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행복 장터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의 주얼리 협동조합의 박상권 이사장님, 그리고 용감한 여성 동물인 협동조합의 오정배님, 네, 자리하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박상권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나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익산 주얼리 협동조합의 박상권입니다. 저도 오늘 바꾸면 변한다. 주얼리 산업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저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려고 저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도시락, 단 하나뿐인 도시락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용감한 여성 영업인 협동조합입니다. 왜냐고요? 어머니의 마음, 가족을 생각하면서 사는 어머니의 마음은 가장 맛있고 가장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겠죠. 여성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용감한 여성 농업인 폭동조합입니다. 오정기 입장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정래님.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상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익산에서 실제로 공장도 운영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익산의 토백입니다. 네. 저 지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익산에 올라와서요. 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30년 되겠네요. 네. 기금속 업종에 종사하고 제조를 하고 있고 뭐 따로 수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책 안에도 제가 내용을 잠깐 훑어봤는데 저기 조효님과는 이제 어떤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저는 조용히 싫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저희 회사가 요즘에 굉장히 생산 시스템이나 그런 걸 개선을 많이 해가지고 네. 협동조합 쪽으로 많이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오셔가지고 저를 제일 귀찮게 하는 겁니다. 저 관심 없습니다 라고 해도 그래가지고 하나의 이제 작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네. 제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의 사무실에도 전화를 받지 말아라, 바꾸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샵으로 가신 겁니다. 의원님께서 전화를 주시면 안 받으시니까 네. 샵에 가셔서 샵 전화로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니까 받아야죠. 네. 박 대표님, 저 배석입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무실로 오시게 하고 했는데 보통 다른 분들이라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가실 겁니다. 10시에 오셨는데 오후 5시까지 저를 안 놔둡니다. 저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의지는 정말 도를 변화하고 바꾸고 싶은 의지는 진짜 조현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박수 한번 청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싫다고 너무 귀찮게 해서. 네. 근데 얘기를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팬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감사드립니다. 또 누가 오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죄송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토크쇼를 하는데 중간에 CF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오신 분들이 그냥 광고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만세 교수님 정말 순발력 대단하십니다. 우리 이만세 교수님에서 박수 한번. 조배수모님 만세! 아까 계셨는데요. 아까 우리 승마에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진짜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전북 승마협회 회장님 와 계십니다. 우리 박승조 회장님 와 계시고요.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던 우리 특수임무자협회 이의상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전부 정말 미인들이 앉아 계십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한별 라이언스에 평전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라이언스, 우리 한별 라이언스 좀 일어나 보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미스 코리아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하고 경기도구 동창입니다. 우리 또 건강대학교 우리 이은영 교수님, 이영은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은 또 시속 쪽에 영향력이 대가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남성 여중을 나왔습니다. 이 남성 여중부에 우리 전직, 현직, 우리 또 동문회 회장들, 우리 박정서 회장과 우리 김희수 현 회장님, 그리고 임원들 오셨네요. 자, 이제 한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때 10시에 만나서 5시까지 어떤 말씀 나누고 또 어떤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 도나 정부에서 시나 이렇게 이제 보면 귀금속 쪽에 이제 요즘에 유통기업이라고 이렇게 저희 업계에는 그 유통기업이 굉장히 대기업입니다. 근데 저희 토속적으로 지금 익산 공간을 지키고 있는 영세한 그 반해수공업을 하는 업체들이 되게 이게 많습니다. 익산 공단 내에 여러분들이 생각
말씀하시기에 그 작은 공간 내에 업체가 80개의 사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과연 믿겠습니까? 그 1인 사업자, 2인 사업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애로사항이나 그런 쪽에만 대기업의 유통기업 그 큰 쪽에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그 1인 사업자, 2인 사업자에다만 그분들한테 작은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조금만 해주시면 굉장히 큰 그게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가 이게 굉장히 커집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보니까 대기업 유치도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보석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더라고요. 저는 조금만 대기업 유치에 드는 비용에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그분들이 활성화돼서 이 소기업들 5명, 6명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애착이 할 수가 있거든요. 재밌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박상원 대표님을 보고 참 제가 감명을 받은 것이 우리 박상원 대표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저기 고등학교 때 야간 고등학교를 가시고 고등학교 때부터 직업 현장에 가셔서 일이 보석국단에 취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익사를 떠나지 않고 보석산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하시고 이 협동조합 운동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익사를 좀 다시 보석산업을 부흥시켜보겠다 그런 아주 야무진 꿈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보석산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때 저는 과거에 일이 보석산업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월급날이 되면은요, 익산 시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 근로자들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하향길로 들어서가지고 조금 이렇게 활력이 떨어졌는데 다시 이제 유통기업이 온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오히려 더 고용도 많이 창출하면서 효자로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박상권 우리 익산의 이제 주원리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이셨고요. 이번에는 용감한 여성인 협동조합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시 의원을 재선 2번이나 하시고 지금은 정읍에서 또 농사도 짓고 그리고 또 여성인 농업인 협동조합에 또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정래 우리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과는 어떤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를 와주셨는지요? 의원님하고는 오래된 관계인데요. 네. 늘 새로운 길을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또 꿈을 펼쳐나가고 그런 길에서 늘 만났던 분인데 또 정읍에서 저희가 여성 노업인들이 농업 농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구상을 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판매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즈음에 공통적으로 그 추운 날 의원님께서 갑자기 방문을 해주셨어요. 잠깐만요. 3년 만에 조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추울 때만 다니시나 봐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그 협동조합이나 농민들 또 말살을 하시고 좀 따뜻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추울 때는 더 추위를 느끼죠. 네, 좀 푸근하게 좀 감싸주시려고. 예, 따뜻한 마음이라도 전하려고.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기 오정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성인 협동조합, 예,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농촌에서 사실은 그 자녀를 키우고 농업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농업과 농촌이 이 식량을 책임지는 곳이고 그래서 저는 늘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장 애국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격려가 필요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협동을 통해서 함께 이 어려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도시락도 만들고 밑반찬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농촌에 고령화되고
후계농이 없어요. 왜 후계농이 없느냐? 여성들이 농촌이 살기 좋아야 시집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우니까 이 남자들이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를 키우려고 다 도시에 나가기 때문인데 농촌에서 여성들이 자녀도 키우고 문화생활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농촌이 젊은 인력이 없어서 그 연구하는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농촌이 잘 살아가려면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잘 버티도록 해줘야 됩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제 특히 여성 후보시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지 비전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에 돌아보면서 농업에 희망이 있다. 앞으로 2040년도에는 최고의 직업이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없어서 못 먹진 않거든요. 이제 웰빙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직하면 퇴직금 받아서 이제 무슨 치킨집이나 이런 거 하면은 망하게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산층에서 하우스푸어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귀농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잘 털을 닦으면 한 5, 6년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은 그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 농촌을 그 도시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정책을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례로 고창이 균형에서 성공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 5,061명이 그 균형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그 초점을 맞추고 도시에서 경험을 했던 그러나 이제 정렬을 하는 그런 분들이 제2의 삶을 농업에서 농촌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 행복을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뒷받침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새로운 사실 저는 알았습니다. 2040년 정도에는 농업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또 최우선되는 사업이고 또 정책이다.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이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의원님은 협동조합의 어떤 변화와 도전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기업 위주거든요. 그러면 개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에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뭘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유럽에서는 협동조합 이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면은 협동조합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고 이태리 몰로냐에 가면은 그렇습니다. 한국도 원주에서는 이미 협동조합이 상당히 성공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고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대기업 위주 주식회사 그리고 신자유주의 여기는 개인이 없다 그리고 공동체가 없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 모델을 만들므로써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부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져서 2012년 10월 31일 날 협동조합 기본법을 발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라도에도 그런 협동조합 운동이 지금 많이 시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직분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박상권 이사장님이나 우리 오정래 우리 사장님이나 많이 가지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청중들의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계시네요. 네. 생각장을 통해서 현장에서 후보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후보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후보님의 생각을 저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보신 후보님 정말 위대한 지도자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이 현장을 돌아보시려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해서
현장에는 신의 음성이 있다. 이게 멋있는 말이면서도 굉장히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현민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 그 도민들 현장에 있는 분들 지혜롭고 다 고민도 해봤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그분들이 문제점이 뭐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답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행정을 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그런 대화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이 현실과 또 도민들의 바람과 그 좀 거리가 있는 정책을 세워서 정책이 어긋나고 헛바퀴 돌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가 되고 그리고 또 자꾸 터덕거리고 일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돌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보고 싶어요. 현장에 갔더니 신의 음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현장에 갔더니 조배숙이 있더라. 추운 날. 네, 네 아무튼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위 많이 느끼지 마시고요. 네, 조배숙 의원과 함께하면 정말 따뜻한 봄날이 돌아올 겁니다. 6월 4일 여러분들 꼭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큰 사랑 보답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제가 또 광고 시간 들어왔습니다. 그럼요. 예, CF 광고인데 저기 익산의 하누리 라이언스의 우리 김수님 김총재님하고 일행들이 아까부터 오셨는데 제가 못 뵀습니다. 아까부터 오셨는데 계속 그냥 준비하느라고 제가 소개도 못 드렸습니다. 우리 익산시 시의원님들 잠깐만 우리 주유선 시의원님, 또 김현식 시의원님, 또 성신영 시의원님, 또 박종렬 시의원님, 또 전직 우리 또 김병호 시의회 의장님이 또 도의원 하셨고요.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이분들께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분을 보면 상당히 훈훈하세요. 그리고 이 익산시의 산림조합 우리 조합장님 우리 김근석 조합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마리 목장의 임실 치즈 여러분 신효석 우리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두 마리 목장에 두 번이나 갔는데요. 정말 야구르트도 맛있고 치즈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맛있냐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선해서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고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 우리 대기업 우유들은요 펌핑을 한답니다. 그 지류를 그러니까 집집마다 우유를 돌아다니면서 모으면서 펌핑을 하고 이렇게 모았다가 이제 현장에서 돌리잖아요. 돌릴 때 다시 또 펌핑을 하고 그래서 선도가 떨어진대요. 근데 목장형 육아공은 자기 집에서 직접 하루 짜는 흙을 가지고 생산하기 때문에 정말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임실 치즈 좀 많이 좀 목장형 육아공유 생산품 좀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쉬우니까 시간이 오래됐는데 아쉬우니까 우리 천유빈님 어디 계시나요? 네네네. 정치인이 깨끗하고 바르면 자연스럽게 다른 조직들도 깨끗하고 바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도지사 후보로 나오셨는데 정치인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무엇을 기여할 수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우선 여성이기 때문에 더 좀 깨끗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서로 뭐 동문회 또 무슨 모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렇게 끈끈하게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서 참 우리 인간 사회가 매정하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뭐랄까 무엇을 결정을 할 때도 그런 어떤 연결고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성들은 그런 면에서는 이게 네트워크 면에서 좀 불리하면서도 또 그런 점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또 강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아까 박홍근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자유롭게 어느 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공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내기 천유빈 씨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떻게 즐거우셨습니까? 네, 정말 긴 시간 함께 자리를 뜨지 않고 정말 우리 조배수 전 의원님에게 큰 격려를 해주시고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희망의 밥 터뜨리기가 이제 함께 할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박상권 이사장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라고 싶은 거. 바꾸면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바꾸셔서요. 제 아들, 딸을 낳는 가장입니다. 네. 저희 후손들에게 저희 주얼리 산업을 제가 지키고 있는 주얼리 산업을 물려줄 수 있게 그런 정책을 좀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 선생님도. 요즘 뜨는 영화 6만 개 이상을 보게 했던 변호인 보면서 1000만. 아 1000만이고요. 네. 네. 그 약자와 사실 전북이 많이 어렵잖아요. 이 전북을 대변하는 진정으로 변한 새로운 변호인이셔서 우리 여성 농업인들에게도 많은 희망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경례 감사드립니다. 두 분 자리하시고요. 자, 이제 전라북도를 바꿀 새로운 희망의 박을 모든 분들이 함께 정성을 모아서 이제 터뜨릴 텐데 한국 여성 변호사의 회원님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한별 라이언스 형 여러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 회장님 올라오시죠. 바꾸면 변한다 조배수의 전북생각. 자, 행복장터 그리고 생각장터의 고민에 대한 답들을 정말 당당한 도지사라는 모습으로 꼭 이루어지리라 희망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전라북도를 변화시킬 희망의 밥 터뜨리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되셨습니까? 네. 하나, 둘, 셋 하면 힘차게 당겨주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치겠습니다. 하나 하면 하나. 둘, 셋! 축하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잔다르크 조배수!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조배수 후보에게 힘차게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배수! 네, 감사드립니다. 네, 3달 넘게, 정말 3달 넘게라면 거의 뭐 100일 기도에 가까웠을 겁니다. 네, 100일 동안 새로운 역사를 쓸 역사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전북의 희망을 담을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꿀 이 조배수 의원의 전북 생각, 바꾸면 변한다. 화려하기보다는 올곧게 자신보다는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던지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예, 행동으로 보여질 때입니다. 자, 퓨전부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사인회는 이제 자연스럽게 무대 앞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이어서 힘이 약한 게 아니라 조배 속은 정말 강단합니다. 그래서 힘이 셉니다. 법을 알고 행정을 알기 때문에 조배 속 의원은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